온라인 가가물이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대단원 3 국어와 소통의 소단원 1 국어의 의문을 공부할 차례예요. 좀 새로운 국어의 의문이라는 생소한 파트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문법 파트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차근차근 따라오면은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로 외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그 방법도 선생님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수업에서 주의할 거는 필기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필기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라고 다 안내해 줄 거니까 선생님이 적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화면이랑 선생님 목소리에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이해하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 아, 이렇게 외워야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외우는 마인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적는 거는 선생님이 언제 다 적으라고 한꺼번에 적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때 적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자, 의문의 개념 꼼짝마. 우리 의문의 개념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파트는 의문의 개념, 그리고 모음체계, 자음체계 이 세 가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때는 이걸 합해서 국어의 의문이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2학기 때는 거기서 또 심화된 국어의 의문의 변동이라는 거를 공부하게 돼요. 우리가 이 국어의 의문 그리고 의문의 변동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를 일반적으로 의문론이라고 하는데 의문에 대한 얘기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때 더 진학해서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 3학년 때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들이 고등학교 때 의문에 대해 공부할 내용의 거의 기반이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는 꽉꽉 채워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는지 그리고 외움을 어떻게 떠올리는지까지 이런 거 다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은이라는 게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 그 개념을 알아봐야 돼요. 그 개념을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26쪽에 다음 단어를 발음해보고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를 찾아보자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여요? 발이 있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달, 볼, 또 뭐예요? 밥이 있죠? 그러면 발과 달을 뜻이 우리가 당연히 다르다고 하겠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러면은 뭐가 달라서 발과 달의 뜻이 달라지는지 발과 달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콕 짚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여기 이 디귿이죠, 디귿. 요 디귿이 요 비읍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발과 달의 뜻이 다른 것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 요소는 바로 디귿이 구별해 준 요소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발과 볼을 한번 또 구별해 볼게요. 발과 볼의 차이점을 살펴봤더니 뭐가 달라요?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에 아와 여기에 오가 다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오가 이 아에서 오로 바뀐 게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얘는 발이랑 밥은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에 리을과 여기에 비읍 이것만 하나씩 다르죠? 자, 그럼 하나만 달라졌는데도 뜻이 달라졌으니까 아, 이렇게 비읍은 단어의 뜻을 달라지게 하는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해 봤을 때 이런 걸 알 수 있죠. 아, 지금 보니까 디귿, 오, 비읍 이런 것들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하나씩만 바뀌어도 뜻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가로 2번 다음 단어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그림을 보니까 무슨 발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 달린 그 발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발이에요? 우리 전통 사극 같은 데 나오는 그 발이에요.
이게 뭐 사전에서 찾으면은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 주로 무엇을 가리는 데 쓴다라고 해서 이게 그 가릴 때 쓰는 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선생님, 이거 그림 있으니까 구별하지. 글자만 가지고는 구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소리에서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친구가 많을 텐데 이 발은요, 우리가 국어에서 이 발음을 적을 때 이렇게 꺽쇠를 써가지고 이 안에 발음을 적거든요. 이거는 똑같이 짧은 발 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준어로 정석으로 읽으면요, 발 한 다음에 발하고 길게 소리를 냅니다. 요 점 두 개가 땡땡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긴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별하냐? 짧은 발 그리고 긴 발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실생활에서 이거 전 쓰는 거 못 봤는데요? 다 똑같이 그냥 발 이러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건 실생활에서 거의 지금 죽어가는,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발음이고요. 하지만 이런 발음의 구별을 이제 공식 표준어에는 어쨌든 존재하고 있고, 엄연히. 그리고 이제 뭐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소리의 길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시험에 발 이런 거, 긴 소리 짧은 소리 구별하는 거 나오나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잘라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긴 소리와 짧은 소리로 구별된다는 개념은 선생님이 얼마든지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가 길고 뭐가 짧은지 그 이미 짧을 때는 어떤 의미고 길 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건 헷갈리잖아. 선생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시험에 내는 게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쓰지도 않고 또 그 앞으로 뭐 개념적으로 활용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활용할 거는 긴 소리와 짧은 소리로 뜻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개념만 중요한 거라서 뭐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본 거랑 지금 페이지 본 걸 정리를 해볼게요. 아래에. 자, 발이라는 단어에 비읍, 또 뭐예요? 리을 가운데 하나의 소리를 바꾸면 달, 볼, 답이라는 다른 뜻의 단어가 된다. 자, 이거 위에 거 안 적어도 됩니다. 또한 발, 이건 길게 소리 낸다고 했죠?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비읍, 리을, 이걸 우리가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죠. 비읍이 자음, 아가 모음, 리을이 자음, 이런 자음 모음이랑, 그리고 자음 모음은 여러분 한글 배울 때 그 정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소리의 길이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뜻이 달라진다. 뜻이. 그럼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게 뜻이 달라지게 하잖아. 소리의 길이가 뜻을 달라지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장 작은이라는 말은 왜 붙었냐면은 크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장에서 뭐 손, 발 이런 그냥 큰 덩어리의 단어가 달라도 뜻은 바뀌잖아. 근데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서 달라지는 최소의 요소를 따졌을 때 이런 자음 모음이랑 소리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장 작은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냥 가장 작은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하나의 단위라는 거예요, 단위. 그래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가 음운의 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리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뜻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뜻을 구별해주는 게 뭐예요? 소리의 길이에요, 소리의 길이. 또 아까 달과 볼, 그러니까 발과 달 이런 게 뭐에 따라 뜻이 달라져요? 이런 리을, 비읍 이런 자음 모음 때문에 뜻이 달라져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자음 모음이랑 소리의 길이를 종합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빈칸만 적으면 됩니다. 이거 위에 건 여기 아래에 같이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하는 내용 중간중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필기할 여유 줄 겁니다. 필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빈칸만 채우고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9쪽 콕콕 알아두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아직 안 적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의문이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이 예시에는 아까 비읍, 리을 이런 자음 모음
그리고 발처럼 차이 나는 소리의 길이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이 정의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가 있다는 것도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죠? 비읍, 아, 리을 이런 자음 모음에 따라 뜻이 달라져서 우리가 단어 뜻을 구별하는 거 봤고, 그 다음에 같은 발이지만 긴 발과 짧은 발로 몸에 붙어 있는 거랑 그리고 뭔가 보이는 걸 가리는 발 뜻을 구별했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다? 운이라는 거예요. 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어 내에서 배우는 운이라는 게 뭐다?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7쪽으로 갑니다. 자, 127쪽에서 음운을 바꾸어 다른 뜻의 단어를 만들어 보자 라고 이번에 우리가 응용을 해보는 건데, 자, 굴, 바다에서 나는 요 굴이 있어요. 요 굴을 우리가 음운을 바꾼다는 거는 자음이나 모음을 바꿔본다는 거죠. 뭐 소리의 길이를 바꿔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 소리의 길이는 개념만 알면 됐지 너무 예시를 파고들 필요는 없고 자음, 모음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음이나 모음 중에 하나만 바꿔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쉽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쉽죠?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짧게 줄게요. 이거는 쉬운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굴 같은 경우 물, 다리 같은 경우 말이 이렇게. 굴은 뭐가 바뀐 거야? 기억이. 미음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자음 하나 바뀌니까 뜻이 달라졌네. 아, 그래서 자음은 뭐다? 운이구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리에서 마리로 뜻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네? 뭐가 달라졌는데 뜻이 바뀌었어? 디귿에서 미음으로 바뀌었죠. 아, 그러면은 이런 디귿이나 미음은 뜻을 구별해주게 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운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음운이라는 게 뭔지, 이게 어떻게 음운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좀 이해가 갔을 거예요. 자, 128쪽으로 갑니다. 자, 음운에 우리가 아까 소리의 길이라는 거는 이제 개념만 알면 되고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고, 중요한 거는 자음과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그럼 또 두 가지의 개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걸 또 구별을 하는 거야. 자음과 모음을. 뭐 여러분들이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뭔지 물어보면은 자음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모음은 아여여, 오요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더 정확한 이론적 기준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 왜 합니까 도대체? 이런 거 뭐 평소에 우리가 자음과 모음의 구별 기준 실생활에서 쓸 필요가 있나요? 자, 이런 걸 왜 하냐면은 수학이랑 비슷한 건데 문법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정리하고 응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언어 그리고 논리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적용력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우는 이유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맞춤법이나 발음법과도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기초가 돼서. 그러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자, 먼저 이걸 해볼게요. 128쪽에 2번에 1번. 자, 이 두 개를 발음해보고 공기가 막힘없이 소리 나는지 말해보세요. 둘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발음해봅시다.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와봐. 따라해봐. 자, 아, 아, 이런, 갑자기 이럴 필요 없지. 자, 이건 뭐야? 둘 중에 뭐가 막혀? 공기가 나오다가. 아는 그냥 하고 나오잖아. 근데 바는 어때? 공기가 내 가슴 속에서 나오다가 입술이, 두 입술이 뿌아 하고 부딪히면서 막혔다가 다시 나오잖아. 이해 갑니까? 그래서 바가 막히고 아는 안 막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아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발음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발음할 때 쓰는 몸에 있는 그 신체 기관인데 뭐 입술, 뭐 잇몸, 혀 이런 게 발음기관이에요. 우리 발음할 때 쓰는 거. 그러면은 이건 지금 아는 아무것도 방해 안 받고 그냥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는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발음기관, 요 윗입술이랑 아랫입술 이게 두 개가 부딪히잖아. 바 하고 발음할 때 부딪혔다 떨어지잖아. 방해를 그러니까 공기 흐름이 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막혔다가 나오잖아. 바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바 하면은 공기가 가슴에서 나오다가 한번 바 할 때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잖아. 그 말은 공기가 멈췄다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자음과 모음의 구별 기준입니다. 요런 여기에 지금 자음 있어 없어? 없어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요거 이응 이거 자음 아닌가요? 이거 자음 아닌가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이거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쓰는 이 자음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발음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아는. 그쵸? 둘이 발음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왜 있다? 그냥 이렇게 쓰기가 좀 그러니까 자리만 채우는 이응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좀 얘기가 빠졌는데 그래도 이해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 이응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왜? 비교해보면 되지. 이건 가고, 이건 강이잖아. 하고 소리가 나잖아. 이 응이 바로 자음 이응의 발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걸 초성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나온 소리라고 해서 이 초성에 쓰이는 이응은 발음이 사실상 없고, 이거는 마지막 소리라 종성이라고 하는데 끝날 때 종례할 때 종자를 써서 이 종성의 이응은 발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이해만 하면 되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해만 하면 돼.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죠. 따라오세요. 자, 이겁니다.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온다. 방금 했던 방식대로 한번 여기에 있는 거 구별해 봅시다. 뭐뭐 들어가는지.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거, 여기에 세 군데 뭐 들어갔는지, 각각 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채워보세요.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채우고 그 다음에 영상 다시 재생하면서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자, 답은 이겁니다. 자, 볼게요. 오 그냥 나오죠. 가슴부터 목을 지나서 입 밖으로 공기가 그냥 나와요. 우 그냥 나와요. 이 그냥 나와요. 자, 이거 볼게요. 그 뭔가 중간에 이렇게 걸리죠? 중간에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게 있죠? 역시 중간에 부딪히는 게 있죠? 뭔가 이렇게 공기가 중간에 뭔가 딱 걸렸다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바로 뭐야? 지금 공통점이 모음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공통점이 자음이잖아. 그럼 자음과 모음의 기준이 뭔지 이제 좀 감이 옵니까? 바로 뭐예요?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느냐, 받느냐, 이 차이인 거죠. 방해를 안 받으면 모음이고 방해를 받으면 자음이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것도 여러분들 이끌기에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자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홀로 소리를 못 내. 선생님, 소리 나는데요? 지금 바로 네가 발음한 건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발음한 건 살짝 발음해도 뭔가 모음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모음은 모음만 있어도 발음이 가능하죠. 이게 바로 자음과 모음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막 필기 같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필기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꺼번에 정리할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공부한 그 자음과 모음의 개념은 좀 이따 다시 한꺼번에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해만 했으면 됐고, 이제 소리의 길이를 또 이해해 볼게요. 소리의 길이에 나오는 개념의 특징. 방금 우리가 앞에서 소리의 길이 간단하게 공부했는데, 뭘 구별해 준다고 했어, 소리의 길이가? 뜻을 구별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기억나요? 아까 이거 발 한 다음에 만약에 긴 발이면 어떤 표시 한다고 했어? 요 표시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눈과 밤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신체에 있는 눈이랑,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리고 밤도 우리가 해가 지고 시간이 되는 그 밤이랑,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알밤 할 때 까먹는 밤 있죠? 그게 각각 다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긴 소리, 짧은 소리.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보니까 우리 신체의 눈은 짧은 눈,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은 긴 눈, 그리고 시간의 밤은 짧은 밤이라는 건 소리가 짧다는 거예요. 밤 이렇게. 그리고 먹는 밤은 밤 하고 길게 소리 낸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가 길고 뭐가 짧은지 예시 다 외워야 됩니까?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뜻이 구별된다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말, 배,
발 이런 게 추가로 있어요. 말도 우리가 말하는 말이랑 히힝하고 우는 그 동물 말이랑 배도 우리 몸에 있는 그 배랑 우리가 그 갈아 만든 배, 먹는 그 배랑 다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데 역시 선생님은 그거를 외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아래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나 내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자, 아까 전에 이렇게 길이에 따라 뜻이 구별된다고 했는데 봐봐요. 일반적으로 국어에서 긴 소리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나요. 자, 음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림 중 하면은 이 소리가 이렇게 세 마디로 끊어지거든, 발음할 때. 그래서 이거를 보통 몇 음절이라고 해요? 3음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음절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첫 음절이면은 정림 중에서 뭐가 첫 음절이야? 정이 첫 음절이에요. 자, 그럼 이거 볼게요.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긴 소리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난대요. 첫 음절에서 만, only. 눈을 읽을 때와 봄눈을 읽을 때 소리의 길이를 비교해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요 눈이 요거잖아.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 눈은 긴 소리로 나잖아.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거 이제 영어로 치면 스노우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봄눈이 되면요. 아까 뭐라고 했어? 긴 소리는 몇째 음절? 첫째 음절에서만 길게 소리 난다고. 그 말은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첫째 음절에서만이면 나머지에서는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얘는 혼자니까 첫째 음절이잖아. 그래서 긴 소리가 났어. 그런데 얘는 지금 몇 번째야?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얘는 두 번째 음절이죠? 그러니까 얘는 긴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읽냐면은 그냥 짧게 봄눈 이렇게 읽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합니다. 자, 원래 눈은 긴 소리예요. 원래 눈은 긴 소리예요. 원래 눈은 긴 소리야. 그런데 긴 소리는 첫 음절에서, 첫 번째 음절에서만 발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봄 눈 할 때 눈은 지금 봄 뒤에 두 번째로 오잖아. 그래서 얘는 짧은 소리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눈이 긴 소리지만. 왜? 무조건 국어에서 이 긴 소리는 첫 번째 음절, 처음에만 올 수 있으니까. 이 눈은 두 번째로 오는 거니까. 첫 번째가 아니니까 그냥 짧은 걸로 바뀌어 버린다. 됐죠? 지금 이거 정도는 좀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눈이랑 봄눈 이거 정도는 예시를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음절이라서 짧은 소리로 발음한. 요것도 적어 놓고 가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 음절이라서 짧은 소리로 발음함.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선생님이 이해만 시켜주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훌렁훌렁 떠나갈 수 있잖아. 한 판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핵심적인 거. 자, 여기까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적을 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적지 마세요. 선생님이랑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적으라고 할 때 적으세요. 아직 이거 적지 마세요. 자, 음운이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말한다. 요거 정의 외워야 됩니다. 자, 아까 왜 이런 뜻이 나오는지, 왜 이런 정의가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시켜줬어요. 발과 말, 그리고 발, 볼, 뜻 달라지는 거 예를 통해서. 자, 예시로는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 등이 있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예시들로 이해했죠? 자, 음운의 개념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중에 이제 자음, 모음을 구별을 할 때 이 구별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했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간, 그러니까 뭐 입술이나 혀 이런 거에 방해를 받고 난다 했을 때 공기의 흐름이 우리가 배와 가슴을 지나서 목구멍을 통해서 입으로 나올 때 이 입의 어딘가에서 방해를 받는다는 거야. 뭔가 막히거나 스치거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
끄, 느 이런 식으로. 자음은 중간에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음은 그냥 숭 하고 공기가 입 밖으로 멈춤 없이 나온다는 거야. 아, 에, 야, 예. 공기가 그냥 방해를 받지 않고 나와요. 이게 바로 자음과 모음의 차이다. 자,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의 구별 기준이 더 있다고 했어요. 바로 혼자 소리를 낼 수 있냐 없냐예요. 자, 기역 혼자 소리를 못 내죠. 선생님, 전 혼자 소리 낼 수 있어요. 아니야, 방금 네가 낸 거는 기역에 을가 합해진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너 소리 나는데요? 어를 합했잖아요. 자, 모음이 없이는 자음은 혼자 소리를 못 냅니다. 반면에 모음은 자음 없이 홀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뭐 하나 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이제 지금 이 의문의 개념 한판 정리를 여러분들 뭐 노트나 아니면 책 빈 공간, 책은 아마 빈 공간이 부족할 것 같고 노트를 추천합니다. 노트에다가 예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오늘 선생님이 길게 진도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뇌에 가부화를 안 주고 차근차근 확실하게 공부하고 가라고. 여러분들 이 의문 개념은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되면은 쉽고 어물쩍 공부하면은 감이 안 잡히는 게 문법 파트예요. 국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선생님이 차근차근 나가고 확실하게 외우는 법 알려주면서 할 테니까 외우고 알려주면서 할 테니까 여기 확실하게 공부하고 가세요. 원래는 사실 계획은 더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한 말 또 하고 반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서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음 책에 또 확실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방금 한판 정리 꼭 노트 같은 데다가 예쁘게 나중에 알아보기 좋게 잘 정리해두고 완벽하게 복습하고 나서 쉬도록 하세요.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